대형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꾸준히 축적하고 있다라는 이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또다시 트럼프발 관세 공포가 지금 투자 시장의 수심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까지 강력하게 인상하겠다고 트럼프가 발언했고, 오는 4일부터 바로 발효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다시 지금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유 또한 트럼프 철강 50% 관세에 우리도 보복하겠다 예고를 하면서 또다시 지금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제가 봤을 때 어쨌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관세를 세게 먹이고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최근 여론과 민심을 조금 의식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러 소셜부터 지금 대중 심리가 트럼프가 관세 세게 때렸다가 얼마 안 지나서 또 완화시켜주고 이런 패턴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니까 트럼프 겁먹은 거 아니냐, 겁쟁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트럼프가 다시금 관세에 대해서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모습. 그리고 언제나 비슷한 패턴 뭡니까? 트럼프가 관세로 으름장 놓고 뒤에 와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당근 주면서 달래는 패턴이 지금까지 계속 해방의 날 이후 나왔던 패턴입니다. 그리고 베센트는 또한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조만간 대화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면서 어쨌든 시장의 관세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완화시켜주고 있는 모습.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타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시장에 속지 않을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어쨌든 미국과 일본은 이달 중순 G7 직전에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관세에 대해 집중 협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트럼프가 지금은 또다시 관세에 대해 강력한 발언을 하고는 있지만 최종적인 타결안, 최종안을 보면은 완화적인 분위기로 충분히 과거의 패턴처럼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관세보다 현재 파월의 의중,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통화 정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추세에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바로미터 PCE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일단 헤드라인 PCE는 예측치를 하회하고 이전 수치를 하회하면서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고, 더 중요한 근원 PCE도 예측치에 부합하고 이전 수치를 하회하면서 지금 물가는 생각보다 모든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잡혀가고 있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의 실세 인물 중 하나이자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월러 이사가 최근 공식 석상에서 발언을 했는데, 2025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 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계속 완화되고 일자리가 견고하게 유지되면 올해 말에 금리 인하 이뤄질 수 있고 다시금 유동성 공급하는 국면으로 들어가 줄 수 있다라는 지금 발언을 해줬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연준 의장 파월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데 바로 내일 새벽입니다. 내일 새벽 2시에 파월의 연설이 있고, 여기서 지금 파월이 어떻게 발언해주느냐가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조정을 멈추고 약간의 회복을 보여줄지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있는 파월 의장의 연설을 여러분들이 잘 체킹하시면서 단기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리 인하 불확실성과 채권 시장의 흔들림에 따라서 월가의 황제 JP모건 제이미 다이먼은 비관론을 계속 이어갔고, 채권 시장에서 곧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 채권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고, 만약에 채권 시장이 정말로 무너진다라고 하면 뭡니까? 경기 침체 오고 미국의 은행들, 과거 실리콘밸리 은행 도미노 파산처럼 그때와 같은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 그러면 채권 시장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연준이 나서서 금리를 내려주는 판단을 조금 더 자극할 수 있는 저는 요소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런 채권 시장의 흔들림, 그리고 장기 채권 금리가 폭등하면서 스콧 베센트는 이러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이 국채를 더 많이 보유하고 대출을 더 늘려서 장기 채권의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완화 정책인 레버리지 비율 완화 SLR을 지금 여름부터 도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 본격적으로 만약 스콧 베센트가 계속해서 장기물 금리가 잡히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SLR 규제 완화를 도입해 줄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장기 국채 금리를 조금 안정화시켜준과 동시에 유동성을 확대시켜주는 그러한 중요한 정책이 저는 조만간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세일러 형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세부터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이 큰 이러한 조정 시기에 또다시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줬고, 그리고 CNBC 같은 경우는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매수 전략, 재무 전략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고 있고 폭발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월가는 회의적이다. 그 얘기는 지금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비트코인 매집을 하고 있고, 월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은 신중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월가 또한 이러한 비트코인 매수 전략을 채택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거고 어마어마한 수요로 저는 작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가장 중요한 트럼프의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다.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은 24억 달러 자금을 확보했고 비트코인 비추간 매수안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지금 정식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메타플래닛 또한 1000개의 비트코인을 이번 조정에 추가 매수했다라고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 이런 식으로 단기 조정이 나올 때마다 기업들과 대형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꾸준히 지금 매집하고 축적하고 있다라는 이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메가매트릭스 또한 이사회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재무 준비 자산으로 본격적으로 채택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과 여러 메이저 알트코인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의 지금 단기적인 조정과는 전혀 무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돈 냄새를 잘 맡는 벤처 캐피탈들이 지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재무회사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왜 이들은 이런 식으로 자금 조달을 해줄까? 잘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벤처 캐피탈들도 이러한 비트코인을 재무 자산으로 축적하고 매집하는 기업들이 향후에 훨씬 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당연히 이러한 비트코인 재무 기업이 주가 흐름을 좋게 가져가려면 비트코인 가격 또한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근데 어쨌든 VC들은 지금 아직 이 사이클이 끝나고 탑을 찍고 하락장으로 가는 것이 아닌 충분히 더 확장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재무 회사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영 싱크탱크 자문 기관 같은 경우도 미국의 달러 지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이러한 리스크를 해칭하는 예비 자산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비트코인 거래를 법적으로 지금 막고 있는 중국의 싱크탱크 또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분명 표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중국은 지금 몰래 뒤에서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비축하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SEC가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을 철회함에 따라 바이낸스 US의 공식 X에는 이러한 소송 승리를 축하하지만 진정 승리는 다음 단계다 라면서 USD 서비스가 복원되고 바이낸스 US의 미래는 밝다. 바이낸스 US를 다시 한번 지금 회생시키려는 그러한 계획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바이낸스 US가 다시금 미국에서 서비스를 재개한다. 또 수많은 크립토 투자자들의 채택과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스크 또한 최근 X의 메시지 모든 종류의 파일 전송 기능을 갖춘 X챗을 출시한다라고 했고, 이것을 어떤 기술과 어떤 혁신을 도입한다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아키텍처인 비트코인 스타일의 암호화를 갖춘 러스트를 기반으로 한다. 어쨌든 이런 암호화 기반으로 한 혁신 서비스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X에도 지금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크립토 개별 시장 유동성에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FTX의 2차 상환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50억 달러 이상의 2차 분배가 시작됐고 하나둘씩 지금 시간에 걸쳐서 상환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 또한 지금 매크로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흔들리고 있지만 하방 경직성을 받쳐줄 수 있는 중요한 유동성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부가 교체됨에 따라 30조 원대의 추경 편성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 지금 이재명 민주당과 김문수 국민의힘 지금 여야 상관없이 초당적으로 지금 침체한 우리나라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30조 원대의 추경을 예고한 만큼 누가 당선되든 대규모 유동성 공급 경기 부양 정책을 지금 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한국 시장도 글로벌적으로 매우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기 부양을 해준다라고 하면 분명히 투자 시장에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티그룹은 스테이블 코인의 증가가 미국 단기 국채 수요를 확대할 수 있다. 안 그래도 지금 미국 국채 때문에 머리 아프고 국채 시장 무너질까
해볼까 어떨까 고민하는데 이것을 지금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결국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성장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미국 국채 사주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결국에 미국도 본인들의 달러 패권 국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결제 플랫폼인 스트라이프 또한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장의 핵심이 될 것이며 지금 여러 글로벌 메이저 은행들과 지금 스테이블 코인 결제 서비스 도입을 의논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 수면 아래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결제 기업들과 은행들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벌써 대략적으로 2,500억 달러 수준까지 수직 상승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사실.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 크립토 시장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은 어쨌든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늦었지만 이제 빠르게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2단계 통합 입법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크립토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특히 올해 1분기에 국내 스테이블 코인 거래 또한 57조 원에 달하면서 어마어마한 지금 거래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관계자 또한 미국 대선 후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규모도 그런 흐름과 동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발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면서 업비트가 국내 첫 거래를 지원했습니다. 이 법인들이 가상자산 거래 허용됐다라는 거 이제 해외의 상장 기업들처럼 우리나라도 스트래티지나 메타플래닛처럼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비축하고 재무 전략으로 채택하는 그러한 대형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또한 공시기능 확대를 운영하면서 법인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 확실히 우리나라도 과거에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에서 지금은 시대적 흐름의 변화, 혁신의 변화를 눈치채고 빠르게 친화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고무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아버지 비탈릭은 최근 공식 석상에 나와서 이더리움의 레이어 1 규모 1년 내에 10배 정도로 확장시키겠다.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더리움을 더욱더 본인이 개입해서 더욱더 성장시키겠다라는 아주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또 하나 상징적인 기업인 리플은 최근 히든로드를 인수하고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장외시장 OTC 서비스를 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현금 결제 OTC 수합 거래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시장 충격 없이 지금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려고 지금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리플이 스위프트 국경 간 결제 시장 대체를 선언하면서 리플과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로 글로벌 송금 혁신을 구축하겠다.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국경 간 결제 시장에서도 입지를 강화하고 본인들의 파일을 키워나가려고 적극적으로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장기적인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의 확장과 성장에 좋은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트 시장에 한 가지는 조금 아쉬운 소식이 들렸는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SEC가 지금 스테이킹 허용 이더리움과 솔라나 현물 ETF에 지금 제동을 걸면서 합법적인 지위가 불확실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률 위반에 따른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지금 엄격하게 스테이킹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알트코인 현물 ETF에는 조금 회의적이고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도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 조정과 함께 알트코인이 강력하게 튀어오르지 못하게 지금 상방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도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1000개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초대형 고래 라지 홀더들이 지금 최근 30일과 7일 보유 변화를 체크해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을 찍고 최근 단기 조정이 나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익 실현을 하면서 물량을 줄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홀더들 또한 이런 식으로 약간의 매도세를 동반하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로 흔들리고 있지만 장기적인 비트코인 가격의 추세는
투자자는 아직도 파란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거. 아직은 어쨌든 장기적인 하락의 시작이라기보다 상승장 안에서의 단기적인 눌림목이라는 데이터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 차트를 체크를 해보면 일단 최근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온 이후에 주말 동안 다시금 반등 하나 했지만 지금 노란색 20일 이동평균선에 지금 리테스트 저항을 맞고 다시금 104K에 위치를 하고 있다. 제가 일단은 102K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 될 수 있고 이 구간을 만약에 터치를 해준다면 우리가 조금 싸게 이 상승 모멘텀 속에서 박앤세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봉 종가로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102K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격을 조금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구간을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분 좋게 조금 더 비트코인을 매집할 수 있는 좋은 상승 모멘텀 속의 눌림 자리가 될 것으로 아직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올라오고 있는 초록색 50일 이동평균선도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만큼 이 100K에서 102K의 지지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내일 새벽에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떠한 스탠스로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102K를 찍어줄지 아니면 이 구간을 다시 회복해서 20일 이동평균선에 마감을 하면서 재차 상승 모멘텀을 지속해줄지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차트 흐름을 체크를 해보면 일단 전반적으로 상단에 이런 희미한 매도벽이 위치하고 있고 하단 100K까지는 강력한 지지 구간은 없는 만큼 충분히 큰 변동성이 유발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되고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가장 큰 갈색 고래들은 적극적인 매수세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개인들과 보라고래, 빨간 상어 모두 지금 적극적인 매도세에 동참하고 있는 만큼 완전히 지금 가장 큰 고래들과 다른 투자자들과의 지금 심리가 반대인 상황. 근데 어쨌든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가 적극적으로 이런 조정에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누군가는 지금 가격을 박앤세일 싸게 비트코인을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는 것 또한 팩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단기 고점 찍었고 추가적으로 또다시 조정장으로 들어갈 거다 이러한 얘기들이 많은데 보통 이번 사이클에서도 이런 단기 고점을 찍었을 때는 구글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나서 과열이 식으면서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자리는 역사적 신고점을 얼마 전에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구글 트렌드는 20포인트도 채 되지 않고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과거 단기 고점 구간과는 확실히 아직은 이번 4월부터 시작된 상승 모멘텀 탑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밸류 시스템 트렌드 지표 같은 경우도 보통 이런 식으로 단기 조정장에 들어왔을 때는 빨간색을 보여주지만 지금은 이 빨간색이 힘들었던 조정을 끝내고 4월부터는 파란색 강세 흐름으로 들어왔고 가격이 지금 약간의 차익 실현과 눌림이 나왔지만 아직도 우리는 모멘텀적으로는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단기 고점을 판단할 때 MVRV 익스트림 프라이싱 밴드 이 빨간색 선을 상단으로 돌파하고 나서 머지않아서 비트코인이 가격 단기 조정이 왔었는데 지금 자리는 단기 고점이라고 보기에는 이 빨간색 상단 MVRV 익스트림 프라이싱 밴드를 아직 터치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가격이 눌려줌에 따라 이격이 더욱더 벌어진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4월부터 나왔던 이 상승의 단기 고점을 판단하려면 다시금 이 빨간색을 돌파하면서 과열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언제나 사이클 최종적인 탑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6개월 이상의 장기 홀더들의 비율이 완전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바닥을 찍었을 때가 사이클 최종 고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과거 장기 홀더의 비율에 비하면 오히려 장기 홀더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구간이 사이클 탑이고 시즌 종료가 오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 개별적인 악재와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훼손돼서 나오는 조정이라기보다는 외부적인 관세와 금리 인하 불확실성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조정이기 때문에 지난 관세 해방의 날 이후로 나왔던 하락처럼 지금 단기 조정도 관세라는 부분만 조금 우려가 완화되고 봉합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4월부터 시작된 상승 모멘텀을 이어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우리가 트럼프를 계속 예의주시해야 된다. 트럼프가 언제 또 어디서 폭탄 발언을 할지 모르고 그것이 시장이 충격을 받아서 패닉셀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은 선거의 날이기 때문에 공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 날이더라도 미국장에서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고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